자,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을 들어갈 거야. 도형의 이동을 들어갈 건데 오늘 2시간 동안 평행 이동 끝날 거고 그 다음 목요일날 저기를 할 거야. 대칭 이동. 오늘 평행 이동, 대칭 이동까지는 못 할 것 같아. 1시간에 평행 이동을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평행 이동 끝나고 대칭 이동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안 되면은 못 하는 거고. 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원래대로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한 번에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평행 이동 따로, 대칭 이동 따로 해줄게. 왜냐면 개념 설명만 쭉 해주면 이해 잘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책에 있는 개념 설명하고 조금은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앞에 거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할 건데 평행 이동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분류할 줄 알면 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은 많이 해왔어. 평행 이동은 왜? 우리 함수 배우면서 X축으로 평행 이동, Y축으로 평행 이동을 배웠단 말이야. 그것을 그냥 한번 정리시키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평행 이동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대상이야. 뭐를 이동시킬 건지를 확실하게 분류해야 돼. 평행 이동에는 실질적으로 점의 이동과 또 하나가 도형의 이동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무엇의 교과서에 있는 용어들인데 선생님은 그 용어를 바꿔. 점 대신 무엇이다라고 순서쌍이다라고. 그럼 너희들은 에이 점하고 순서쌍은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야. 근데 밑에 것 때문에 그래. 도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도형의 이동이다라고 가리키기보다는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식의 이동으로 바꾼다. 즉 순서쌍이 나왔을 때 평행 이동하는 방법과 식이 주어졌을 때 평행 이동하는 방법이 틀려. 이것만 너희들이 분류할 줄 알면은 솔직히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평행 이동은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한테 평행 이동을 헷갈리게 하는 방법은 순서쌍인지 식인지 얘를 헷갈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자, 평행 이동을 하는 방법은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키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내용이다. 자, 평행 이동에서 너희들이 한 가지 조금은 알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평행 이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행 이동은 위치가 바뀌는 거지 모양과 크기는 바뀌지가 않아. 즉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데 나를 왼쪽으로 두 칸 가래. 그럼 위치는 바뀌었죠. 하지만 선생님의 외모나 모양 크기가 바뀌었어? 아니란 말이야. 이거에 예로 많이 드는 게 여기에서 있는 선생님의 모습과 집에 있는 선생님의 모습 같을까 틀릴까? 그치, 아무도 대꾸 안 하지. 듣고 싶지? 같겠지. 복장만 틀리겠지. 옷만 틀리겠지. 우리 집에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여기에 있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돌 던지겠지. 너희들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 아버지가 집에서 입고 있는 옷과 회사 갈 때 입고 있는 옷 그게 똑같으면 이상하지 않니? 그게 상상이 안 가면 본인의 모습을 보면 돼. 집에 있는 나의 얼굴과 학교 갈 때 나의 얼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특히 여자애들. 뭐냐면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틀리잖아. 그 위치에 따라서 이걸 설명 안 돼. 난 틀리지 않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이거 아마 우리 와이프 안 되는데 어쨌든 배째 편집. 자, 뭐냐면은 선생님 와이프 핸드폰에 선생님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와이프 핸드폰에 선생님 이름이 아니라 현민이라고 저장이 돼 있었어. 네? 놀래지 마. 뭐라고요? 그냥 못 들었으면 그냥 넘어가. 형님? 이거세요? 아니 뭐라고요?
현빈보다 눈의 개수가 적기를 해? 콧구멍의 개수가 적기를 해? 뭐가 틀려?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똑같은데 왜? 그치?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현빈보다 눈은 내가 잘 예쁘잖아. 정말요. 눈만 내가 더 크잖아.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지. 현빈이라고 저장된 이유가 우리 와이프가 현빈 왕팬이야. 광팬이야. 현빈 군대 갈 때도 쫓아갔고 제대할 때도 쫓아갔고. 진짜요?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 정도요? 그 정도 하면서 핸드폰을 왜 봐? 아니 잠깐 좀. 뭘 봐? 어머니 지금 송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협박용으로 보내버릴 거야. 야 어쨌든 왜 핸드폰에다가 현빈이라 했냐면 연인이잖아. 커플이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내가 제일 많이 하겠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는 이제 속으로 오는 거지. 그래도 현빈한테 전화 올 일은 없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전화 받기 전까지만 해도 현빈한테 왔구나 이런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너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다. 그렇다고 내가 우리 와이프 앞에 가면은 현빈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날 떠받들고 살겠지. 그치? 그렇진 않아. 뭐냐 하면은 평행이동이라는 건 절대로 너희들한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모양과 크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이게 지금은 단순히 평행이동시키는 계산을 하는 단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님 얘기한 게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미적분을 배우는데 그때는 얘를 이용함으로써 문제풀이가 간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넓이를 구하래. 그럼 굳이 어려운 복잡한 숫자를 이용하느니 평행이동을 시켜서 간단한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떠올리느냐 못 떠올리느냐가 문제를 빨리 푸느냐 늦게 푸느냐가 결정이 돼. 이게 심화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 싸움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고2, 3 올라가면 특히 수능 때 가면은 시간 싸움을 해야 돼. 문제풀이 하는데 그때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원방할 때도 이거를 이용하면은 좀 더 간단해지는 경우와 그냥 푸는 경우를 설명을 해줄 건데 은근히 사용하면 편해. 그렇다고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근데 그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평행이동은 위치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 구하는 거에서는 아무대로 내 맘대로 옮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이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넓이는 똑같단 말이야. 평행이동을 시켜도. 여기에 있는 내 몸무게나 이쪽에 갔을 때 내 몸무게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나는 굳이 저쪽에는 체중계가 없어. 여기는 체중계가 있어. 그럼 내가 이쪽으로 와서 체중을 재면 돼. 그 방법이 평행이동을 배우는 이유야.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문제풀이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건 평행이동은 뭐만 바뀐다? 위치만 바뀐다. 뭐는 안 바뀐다? 모양과 크기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 이게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요. 분수하면은 아무 얘기 없어도 분모는 0이 돼선 안 돼.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선생님 그런 문제 안 나오잖아. 아니 고2, 3 때 그게 나와. 그걸 내가 기억해야지만 계산해서 나온 값 중에 어떤 건 답이 되고 어떤 건 답이 안 된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 아무도 그걸 얘기 안 해줘.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냥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게 맞고 틀림을 결정한다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고 가. 자, 모양과 크기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점, 즉 A, B라는 순서쌍이 주어졌을 때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가 여기에 있는데 앞으로 2개 가래. 2칸 가. 2발 가래. 그럼 그냥 앞으로 몇 칸 가면 돼? 가라는 대로 그냥 가면 돼. 왼쪽으로 2칸 가래. 그럼 왼쪽으로 2발 가면 돼. 이게 점의 이동이야.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x축으로 p만큼 가라니까 원래 좌표 x좌표에 무엇을 x축으로 움직이는 만큼만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원래 좌표가 b가 있는데 y축으로 q만큼 가라면 그만큼만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이게 점의 평행이동이야.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 하라는 만큼 그냥 내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간단하죠? 그치? 그 다음에 식의 평행이동은 식이라는 건 y는 fx꼴 이렇게만 표현해주니까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데 우리가 할 건 f의 x, y는 0꼴도 있어. 위에 거는 함수의 표현인 거고 밑에 거는 방정식의 표현이야. 즉 미지수를 둘 다 x, y로 놓는다는 거야. 함수라는 건 x의 값을 넣어서 계산한 결과를 y라는 문자로 치환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y의 미지수를 넣는 게 아니라 x의 미지수를 넣어서 y의 값을 찾는 게 함수라면은 방정식은 x, y가 둘 다 미지수라고 놓으면 돼.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원의 방정식이지.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넣는 거잖아. x를 넣어서 나온 y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둘 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두 개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으라는 게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x, y인 거지, 둘 다. 자, 이렇게 식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면 점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선생님은 얘를 식의 평행이동을 퍼즐 맞추기라고 해. 원래 x라는 퍼즐이 들어가 있고 y라는 퍼즐이 들어가 있는데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려면 x라는 퍼즐 대신에 갈아 끼우는 거야. 무엇으로? x-p라는 퍼즐로 갈아 끼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y축으로 q만큼이라는 건 y 대신에 y-q라는 퍼즐로 바꾸어 끼면 된다.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평행이동은 점이냐 도형이냐만 분류할 줄 알면 된다. 점은 그냥 더해줘. 하지만 식은 빼줘. 식인데 더해주거나 점인데 빼준다. 그럼 답이 어떻게 될까? 엉뚱한 답이 나오겠지. 그럼 너희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선생님 식인지 점인지 분간 못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분간 못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괜히 핏대 세우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겠네. 이거를 너희들 눈속임하려고 표현을 바꾸는 순간 너희들이 그거에 낚이니까 선생님이 이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문제에서는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서쌍을 표현한 거고 이거는 식을 표현한 거다.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 이 F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모두 다 순간적으로 뭐?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 있는데 우리는 점과 도형이라고 안 하고 순서쌍이 주어졌을 때와 식이 주어졌을 때로 바꾸어서 기억을 하자는 거야. 책에는 점과 도형이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왜 너희들한테 이거는 무슨 이동이냐 라고 해서 점의 이동이요 이렇게 답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분간만 하면 되니까 도형의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얘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건 없다. 자, 그럼 요점 정리. 평행이동은 뭐만 바꾼다? 위치만 바꾼다. 뭐는 안 바뀐다? 모양과 크기는 절대로 안 바뀐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는 점과 도형이 있지만 우리는 순서쌍과 식으로만 기억을 하고, 순서쌍은 평행이동하라는 만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고, 식은 퍼즐 맞추기이기 때문에 다른 퍼즐로 교체하는 거고.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평행이동은 크게 어려울 게 없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푸는데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한 문제 정도는 바꾸어서 풀어보자. 여러분들 183페이지에 1237번만 보자.
1237번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9를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주어진 게 뭐예요? 식이죠.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아, 퍼즐 맞추기다. 그럼 뭐 한다? 빼준다. x축으로 5만큼이라는 건 x 대신에 x-5를 넣으라는 얘기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이라는 건 y 대신에 뭐 넣으라는 얘기야? y-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를 넣는 거야. 자, 원래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9라는 식이야. 원래 자리에는 여기에 x라는 퍼즐이 들어가 있었고 원래 자리에 여기에 y라는 퍼즐이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만 부탁을 하자. 식일 때는 괄호로 꼭 표현을 해줘. 괄호 치고 문제 풀어. 알겠지? 자, x라는 퍼즐 대신 무엇을 넣어준다? x-5라는 퍼즐을 넣어준다. y라는 자리에는 무슨 퍼즐을 넣어준다? y 플러스 4라는 퍼즐로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이 x-5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라는 평행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자, 다음과 같이 식의 평행 이동은 퍼즐 맞추기로 할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껴맞추는지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로 넘어가자.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 186페이지로 가자. 평행이동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평행이동 내용만 이용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 너희들이 봐도 이것만 내기에는 문제가 너무 쉬워지잖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다른 도형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가 나와. 이거를 알고 계시면 돼. 자, 1267번 문제 보자. 자, 얘는 x, y라는 게 x-4, y 플러스 5에 의하여 움직일 때 3,a가 직선 무엇으로 y는 3x 플러스 10 위로 옮겨진다. 옮겨질 때 a의 값을 구하라. 자,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왜? 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걱정하는 건 대부분 다가 요번 시험에 누군가가 그 짓을 해오는 거지. 더하기 빼기 실수하지 말라니까 해오고. 자, 뭐냐면은 얘를 옮기는 거지. 얘가 옮겨진 게 아니지. 옮기는 거와 옮겨지는 거를 분간 못하는 애들이 있어. 얘를 옮기는 값을 구하라는데 꼭 이상하게 얘를 옮기라는 값에서 실수하는 애는 없어. 옮겨진 값이 얘일 때 옮기기 전 값을 구하라는데 얘를 옮겨서 답을 찾는 애들이 있어. 너희들은 아닐 것 같지? 있어. 매년 있어. 옮겨지는 점인지 옮겨진 점인지를 확인하고 푸세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순서상 이 주어진 거야. 그럼 보자.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4.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5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3,a라는 점을 이동시키래. 그럼 뭐 하면 돼?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3 빼기 4, y의 원래 좌표에서 y축으로 5만큼이니까 더하기 5. 무슨 점이 된다? 마이너스 1, a 플러스 5가 되죠.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있대요. 대입해주면 a 플러스 5라는 값은 3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0, 즉
7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70번을 보자. 자, 1270번 문제를 보면 점 3,2를 점 마이너스 2,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2,5를 평행이동한 점이래.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찾는다. 자, 얘는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고 그냥 써놔. 그러면 무슨 점이 3,1이라는 점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니까 3 플러스 p, 1 플러스 q로 옮겨지는 거야. 근데 그 점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2,4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 플러스 p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q 값은 4가 돼야 되니까 q 값은 뭐가 되면 된다? 3 되면 된다. 물론 본인이 머릿속으로 y의 좌표 이동되는 거, x의 좌표 이동되는 거 암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까딱 잘못하면 부호 빼기 할 거 더하던지 더하기 할 거 빼기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은 얘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요. 이거 한 줄 썼다고 해서 시간 많이 버리는 건 아니니까. 시험 볼 때만 이래.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잖아. 자, 얘가 나왔다면 우리는 이번엔 뭐 하래? 2,5래. 2,5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2에다가 뭐 p도 하는 거고 5에다 뭐 q도 하는 거야. 평행이동 하랬으니까. 근데 p 값이 마이너스 5니까 2 마이너스 5, q 값은 3이니까 플러스 3에서 뭐 된다? 마이너스 3,8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물론 귀찮지. 몇 줄 더 쓰는 거니까. 하지만 실수는 덜 한다는 거지. 너희들도 이제는 선생님이 시험 볼 때 계산 실수 안 해야 된다,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써달라 했던 이유를 느끼게 되는 거지.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실수하지 않는 게 최고야. 그 다음을 보자. 1274번. 자, 1274번 문제 보면 세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각각 O-A-B'라고 하자. B'가 3,2루트 3일 때 O-A-B'가 정삼각형일 때 MN의 값을 구하라. 자, 얘는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보면 되게 쉽게 접근이 돼. 우리 문제 풀 때 도형을 그리는 걸 조금은 싫어하잖아.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 우선 그래프 그리려면 꼭 X축, Y축 그려서 그리는 애들. 우리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래프라는 건 내가 문제 풀기 위해서 식을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지 문제 풀이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럼 얘도 내가 어떻게 풀지를 정해야 되는데, 자, 세 점이 주어졌는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 그랬더니 어느 한 점을 주어졌어. 그런데 정삼각형이 된대.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아, 어떻게 푸는 게 편할까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 머릿속에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한 걸 떠올려야지. 평행이동은 모양과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내가 여기에 있는데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던 얘가 여기로 왔어. 근데 내가 정삼각형이래. 그럼 움직이기 전에도 무슨 모양이었을까? 정삼각형이었겠지. 그러면 세 점을 움직이는 게 편할래? 움직여진 점 한 점이 주어졌는데 걔를 원래대로 보내는 게 편할까? 원래대로 보내는 게 편하다고. 얘는 뭐냐면은 원래 B라는 점은 A, B야. 그치? 그럼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하면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라는 점이 되는데 이 점이 뭐가 됐대요? 3, 2 루트 3이 됐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라는 점은 무엇이 되는 거고 3-M이 되는 거고 B라는 점은 무엇이 된다? 2 루트 3 마이너스 N이라는 점이 된다. 그러고 봤더니 0,0과 2,0이 돼. 좌표축에 그려주면은 요렇게 있는데 하나는 0,0이라는 점이고 하나는 2,0이라는 점이 돼. 이게 O고 얘가 A네. 근데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B의 곱은 0보다 크대. 그럼 AB 둘 다 무슨 수야? 양수야. AB 둘 다 음수일 수는 없잖아. 정삼각형이 되려면. 그럼 어디에 그려진다는 거야? 몰라. 알 수가 없어. 대충 그렸다. 응? 나 왜 정삼각형이 같지가 않지? 너희들 눈으로도 그렇지. 이렇게 정삼각형이 그려져야 돼. 얘가 무엇이다? B라는 점 3-M, 2 루트 3 마이너스 N이라는 점이 있다. 그럼 이제 쉽게 나오지 않을까? B라는 점 쭉 내리면 얘가 3-M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 2 루트 3 마이너스 N이라는 점이 된다. 근데 정삼각형은 중점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직인 선을 내리면 어디가 만난다? 중점과 만난다. 그럼 이 두 점의 중점이야. 3-M이라는 점은 무엇이 된다? 2분의 0 더하기 2인 1이라는 점이야. 그럼 M값은 얼마다? 2다. 그 다음에 봤더니 이 길이는 요 길이와 같은데 정삼각형이 무엇을 의미해요? 높이를 의미해요. 우리 중3 때 배웠잖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구한다? 그건 넓이고. 하나 잡았지. 높이 H는 어떻게 잡는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얼마? 2야. 근데 그 높이가 뭐랑 같대? 2 루트 3 마이너스 n과 같대. 그게 y좌표니까. 그러면 없어져서 넘겨주면 n값은 뭐가 된다? 루트 3 된다. 그럼 우리는 m 곱하기 n이니까 얼마? 2 루트 3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O와 A를 이동시켜서 계산하느니 원래대로 돌려서 계산을 하는 게 더 편한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더 쉽고, 그 다음에 1275번. 왜 덤나 있는지 이제 알 거야. 누가 이거 재수으로 켰어? 안 좋아합니다. 나만 더 미안해. 자, 1275번 보자. 시원해. 다음 문제를 봅시다. 직선 kx-y 플러스 k-2는 0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k 플러스 3. 얘는 뭐예요? 식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퍼즐 바꾸기. x축으로 n만큼이라니까 x 대신에 x-m을 y축으로 3만큼이라니까 y 대신에 y-3을 넣는 거. 그럼 주어진 문제는 k에 원래는 x라는 퍼즐 마이너스에 y라는 퍼즐 플러스에 k-1이 0이라는 식이었는데 퍼즐 맞추기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뭐 넣어준다? x-m을 y 대신에 뭐 넣어준다? y-3을.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kx-mk y 플러스 3 플러스 k-1은 0. 살짝만 정리해주면 kx-y mk 플러스 k 플러스 2가 0이라는 거. 근데 얘가 무슨 식과 같대요? 다음 식 2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과 같대. 그러면 1차항의 개수, x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k의 값은 뭐가 되면 되고 2 되면 돼. k가 2라는 거 찾았으니까 넣어주면 상수항, 즉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상수항인 1과 같으면 돼서 m값은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므로 k값 2 더하기 m값 2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우와, 행복하지? 3문제가 없어. 상호는 그냥 보기만 하다 나중에 문제 풀으라면은 모르겠다라고 할 거지만, 그럼요. 보면 다 알지. 혼자 외출해서 먹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지? 안 보내줄 건데. 다음 문제 1279번을 봅시다. 1279번 문제 보면은 원이 있다.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다음과 일치하였다.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그럼 여기에서 문제 살짝 아마 좀 보자. 자, 지금까지 점의 평행 이동을 했고 식의 평행 이동을 했잖아. 그쵸?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점이 편하니 식이 편하니? 그치.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지 내가 다음 말을 하겠지. 식이 편해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지. 점이 편해. 원래대로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원이라는 건 원의 방정식은 식이잖아. 그치?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는데 원의 방정식을 풀 때 평행이동은 절대로 일반형으로 안 해. 여러분들 평행이동 하려면 무엇을 이용해라? 표준형을 이용해. 근데 우리가 식보다는 점이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점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치? 근데 모든 문제가 점을 이용해서 풀 수는 없어. 그런데 무엇이 특징이 되기는 점이 있는 도형이 있어. 특징이 있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원에서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중심이라는 건 뭐야? 점이란 말이야. 원의 방정식은 식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전환해서 문제를 푼다? 점으로 전환해서 문제 푸는 게 더 편하다. 왜냐하면 이동된 원을 봤더니 중심은 0,0이고 반지름 아래 제곱은 C가 된다라는 원이야. 그러면 처음 주어진 원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과 반지름 찾으면 된다고 했잖아. 중심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는 거고 플러스에 y의 제곱 플러스 4y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대 거기에 반의 제곱 25와 반의 제곱 4 29를 더해주면 우리는 얘는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라는 식이야. 중심의 좌표는 5,-2고 반지름 아래 제곱은 25. 얘를 평행이동 시켰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0,0이고 r제곱은 C1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 평행이동은 절대로 크기와 모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C값은 얼마? 25야. 점이기 때문에 X축으로 A만큼이니까 5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 얘를 했더니 뭐가 됐다? 0,0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 B는 2라고 찾을 수가 있겠지. 식을 이용하기보다는 무엇을 이용해라? 점을 다 더하면 2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뭐 상이 없어. (1284번을) 보자. 잠 좀 깼어? 추워? 자, 다음 문제 보자. 도형의 이동 파트인데도 원이 나오지.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심과 반지름이다. 자, 얘에서의 중심의 좌표는 3,0이 되는 거고 반지름 R은 루트 20이 되겠죠. 근데 얘를 Y축으로 A만큼 이동하래. 그러면 Y축 점이니까 무엇이 되는 거? 그냥 더해주는 거. 모양과 크기는 바꾸지 않는다니까 반지름이 그대로겠지. 즉 얘는
3,a가 되는 원의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20인 원이 된다. 뭐 했더니 다음을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 근데 이 평행이동한 원이 뭐에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에 뭐 한다? 접한다. 솔직히 평행이동 파트는 얘에서 얘가 되는 게 끝이야. 나머지는 무슨 문제? 원방 문제지.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그렇지. D는 R. D가 뭔 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우리 D값 찾아야 되겠지. D는 루트의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에 점을 대입. 절대값이니까 3, 4,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7. 얘가 뭐와 같다? 반지름인 루트 20과 같다.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절대값 2a 플러스 5가 얼마? 20. 그럼 절대값의 풀이에 의해서 2a 플러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2a는 빼기 5 해주면 15거나 또는 마이너스 25. 그러므로 a의 값은 2분의 1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25.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양수 a니까 뭐만 된다? 2분의 15만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자, 다음 문제를 보자. 다음 문제 봐주시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원이 직선 얘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AB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원에서는 AB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는데, 근데 그 AB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그 AB를 뭐라고 하냐고. 그치, 말로 설명하면 잘 모르겠지. 얘 그림을 그려주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평행 이동한 원이. 근데 직선과 만난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재. 그럼 그 AB가 뭐냐고. 현이라고 하잖아. 얘 뭐 길이 구하는 문제?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선생님이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뭐 이용하라고 했어? 피타고라스. 그렇잖아. 현의 길이 구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중심과 뭐 찾아야 돼? 반지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얘는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니까 뭐만 그려라? 직각삼각형만 그려라. 얘가 중심이 되는 거고 얘가 또 다른 한 점 B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얘 그린 거잖아 지금. 그럼 얘가 M이 되는 거고 우리는 MB의 뭐? 2배 구하면 현의 길이라고. 실질적으로 얘 그릴 필요는 없었지. 얘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지. 물론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면 얘를 그려보는 거지만. 그렇지? 자, 얘가 된다면
우리는 원래 원은 중심이 뭐였고 0,0이었고 반지름 R은 2였어. 근데 얘를 뭐 하래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이래. 그러면 중심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뭐가 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얼마다? 2다. 그럼 우리는 나머지 한 변 얘 길이가 필요하잖아. 얘는 뭐라고 했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그럼 D값 선분 OM의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에 절대값의 중심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5 즉 루트 5분의 얼마다? 4다. 그럼 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5분의 4. 그럼 우리가 구하는 선분 MB의 길이는 루트의 x 2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6이니까 얘는 루트의 5분의 20의 4 즉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지. 그럼 꼭 이거 답 쓰지. 이거의 몇 배? 2배. 요 길이가 같으니까 AB의 길이는 얘 2배인 5분의 4루트 5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까지 풀이를 한 거고 그 다음은 대칭 이동에 대한 문제다. 자, 대칭 이동은 개념 설명을 또다시 해야 되니까